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6월 11일 정오를 넘겼습니다. 내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아베 수상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납치자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북한의 가장 큰 인권 탄압은 강제 수용소입니다. 약 10만 명이 유대인 학살 아우슈비츠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가 없어도 북한 체제는 생존을 할 수 있지만은 이 강제 수용소가 없어지면은 북한 체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포의 정치죠. 만약 트럼프가 내일 김정은에게 북한 핵 문제만 이야기하고 이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평생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잭슨 딜 부편집국장이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만약 트럼프가 북한의 괴물 같은 범죄 monstrous crimes라고 했습니다. 을 무시한다면은 이것들이 트럼프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haunt him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언론이 꼭 제기해야 될 문제인데 진정한 민족주의자라면은 진정한 민족의 화해를 원한다면은 진정으로 민족의 혈맥을 잇자고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유대인 수용소 같은 게 북한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문재인 대통령 이 침묵하니까 워싱턴 포스트까지 나왔습니다. 흔히 워싱턴 포스트 하면은 뉴욕 타임스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를 인용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왜 트럼프를 욕하는 언론을 인용하느냐고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트럼프 팬클럽에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를 무조건 좋아하면 안 되죠. 한국인이 트럼프 팬클럽이 되면 안 되죠. 트럼프가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지. 어쨌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에서 보편적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언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당수 언론처럼 좌편향 언론은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뭐 받아들이겠다든지 하는 그런 언론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을 중시하고 이 워싱턴에서 돌아가는 깊은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보도하는 신문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이 잭슨 딜 부편집국장은 이 기명 칼럼을 통해서 최근 국제변호사협회가 3명의 존경받는 국제법률가들에게 위촉을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저지르고 있는 이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시켰더니 이 국제형사재판소가 규정하고 있는 11개 범죄 항목, 반인류 범죄 11개 항목에 10개에 해당한다. 10개에 해당한다. 말살, 노예화, 고문, 성폭행, 고의적으로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강제 노역하고 처형하고 성폭행하고 강제로 임신 중절을 시킨다 등등 반인류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정을 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할 필요도 없이 이미 북한 인권 문제 유엔 조사위원회가 2014년 말에 두툼한 보고서를 내면서 유엔 총회 결의로서 여기에 책임이 있는 김정은 정권의 요인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를 통과시키고 이것이 지금 유엔 안보리에 가 있습니다. 안보리에서 고발하면 되는데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15년에 김정은이가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이 인권 문제였습니다. 인권 문제로 자신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아마 상당히 떨었을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만약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은 김정은이라도 해외 못 나갑니다. 지금처럼 싱가포르에 올 수가 없어요. 싱가포르에 오면 싱가포르가 체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잭슨 딜 부편집국장은 이번 이 핵 문제에 너무 치중하다가 보면은 이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면죄부를 줄 수가 있다. 면죄부를 줄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인권 문제 유엔 조사위원회 의장이었던 마이클 커비, 이 호주 법관 출신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북한 체제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저지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행의 중대성과 규모와 그 지속 시간 그리고 그 성격을 감안한다면은 북한 정권은 현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전체주의 체제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은 이 말로 옮기기가 힘드는 참상을 몇 개 문장으로 썼습니다. 피와 살점으로 발라진 고문실의 벽, 썩고 있는 시신, 겁을 주기 위해서, 피조사자를 겁주기 위해서, 그리고 강간 피해자들이 대동강에 뛰어드는 것을 막으려고 특별한 경비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 잭슨 딜 부편집국장은 이런 자를,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김정은을 트럼프가 어떻게 오너러블 맨이라고,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서 핵무기만 포기하면은 부자로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담을 수 있느냐. 그리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생존은 핵무기와 강제수용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핵무기와 강제수용소가 없어지고 강제수용소가 없어지면은 김정은 정권 무너진다. 이런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강제수용소가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냐? 평화가 없는데 히틀러처럼 유대인을 지금 학살하고 있는데 어떻게 히틀러가 평화협정 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황장엽 선생의 말대로 북한 노동당 정권은 무장을 하지 않는 북한 인민을 상대로 전쟁을 해가지고 수백만을 죽였다. 학살이죠. 학살이 진행되고 있는데 평화협정? 그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겠죠. 강제수용소가 운영되는데 어떻게 외국인이 투자를 하겠느냐. 처음부터 핵, 미사일 그리고 인권 문제를 같이 다뤘어야 하는데 여기에 실수가 있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산권이 왜 무너졌느냐 하는 걸 검토를 해보면은 소련이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하다가 경제가 무너진 것도 있고 그보다 더 직접적인 것은 1975년에 헬싱키 선언을 통해서 브레즈네프 정권이 인권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국제사회에서 한 거. 이게 독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독이 돼가지고 소련 안에서 반체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한다면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 방법인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 전체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는 바로 인권 문제를 세게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강제수용소는 강제노동을 통해서
이 핵 확산 또는 핵무력 건설에 필요한 자원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핵무기 해결을 위해서라도 강제수용소는 없어져야 된다. 결론이 트럼프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고 수용소 유령들이 트럼프를 찾아와 그를 평생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용소 유령들이 대한민국 지도청,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의용 특사, 서훈 국정원장 등 이 회담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머리맡으로 와가지고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